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장 초반에 잘 빠졌는데요. 막판에 많이 감았어요. 다 감아서 0.92%? 0.92% 내렸습니다. 하락치고는 좀 아쉽죠. 시원하게 내리다가 어중간하게 마감을 해버렸어요. 자, 3개월 봉 아직도 뭐 무시무시한 장대 양봉입니다. 저 이걸 보고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봉인가? 라는 의문이 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 이 분기봉은 잘 보세요. 개인이 매수해요. 1조 3천억이나 매수하고 있는 봉인데 장대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봉이면 적어도 한 5조, 6조 뭐 이상 매도했어야죠. 지금 이 정도 급의 봉이 없잖아요. 이 정도 급의 봉이 없다고. 이 봉 중에 이 정도 급이 있어요? 없는데? 근데 얘네들도 보시면 개인이 매도 많이 했어요. 개인이 매도 많이 했다고. 그냥 만들어진 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매도 많이 했어요. 요 작은 봉이 지금 이게 언제지? 2023년 10월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거의 한 1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개인이 10조 정도 매도해가지고 만든 봉이에요. 근데 얘는 이만큼 봉을 그렸는데 매도도 아니고 1.3조 매수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안 됩니다. 저는 거기다가 외국인은 5조 매도야. 그러니까 이 봉에서 외국인은 5조를 매도하고 개인은 매수를 했어. 근데 이 봉을 보고 이게 진짜 상승봉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 종가가 얼마냐? 384.02예요.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384.02보다 높으면 만족이에요, 만족.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틀 동안에 종가가 384.02보다 높기만 하면 이제 구조적으로는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구조적으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지금 이번 분기의 자금의 흐름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 얘기가. 자, 지금 월봉은 이격을 해소하려면 최소치가 406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는 거죠. 406까지는 와야 이격이 해소되겠죠. 앞으로 이 거래일 406이면 현재 상태에서 9포 정도 빠져야 돼요. 9포 정도. 이 거래일 동안 9포 정도를 빠져야 어쨌든 이격을 해소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봉이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는데 볼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402 현재 상태에서는 402 정도까지는 조정이 와야 정상적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주봉은 지금 하늘나라 가 있고요. 하늘나라 가 있어요. 지금 오늘 조정이 온 게 어디까지 왔냐? 409까지 왔죠. 409. 아직 상단선조차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상단선조차도 회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떠가지고 움직이고 하늘에 떠서 움직여. 하늘에 떠서. 근데 사람들은 다 신났죠. 하늘에 떠서 움직이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신났습니다. 자, 오늘 하단선 찍었고요. 이게 5위평선도 찍었을 거예요. 오늘 찍을 건 다 찍었어. 찍을 건 다 찍었습니다. 5위평선도 찍었고 자, 내일은 부러지나? 아직 안 부러졌어요.
아직 안 부러져. 얘가 부러지려면 여기까지 내려야 돼요. 여기 405까지 추락해야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 깨면 내일 타겟은 한 405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부러져요. 여기는 부러진다고. 각도가 없어. 그러니까 갭상승이 안 나오면 오늘 저가를 깰 확률이 있어요. 갭상승이 안 나오면. 갭상승이 나오면 살아날 거고, 예? 갭상승이 안 나오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 여부 잘 보세요. 갭 여부를 잘 보시라고. 내리면 이제 부러져요. 내리면 부러진다고. 예, 여기 다 썼잖아요. 다 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때문에 부러진다고. 예. 그러니까 얘 저까지 키면 사세요. 매수하시고 저가 깨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상단선은 여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가 낮추면 매도. 예, 저까지 키면 매수. 이게 일봉만 가능한 거예요. 일봉만 가능한 거예요. 주봉은 어차피 매수가 안 돼. 예, 주봉은 매수가 안 됩니다. 주봉은 매수가 되는 봉이 아니에요. 올라가고 싶으면 내일 오늘 저가 시킬 거예요. 응? 올라가고 싶으면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킬 거라고. 잘 보세요. 기가 막히게 딱 저가를 지키고 올라갈 거라고.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와요. 왜? 이게 지금 거래량 나오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355. 지금 355까지 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안 나오게 해야죠. 예?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거래량이 나오지 않게 관리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나오는 순간 힘들어지죠. 잠깐만요. 거래량이 늘었나? 여기는 지금 거래량 올라왔어요. 응? 여기는 거래량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가를 깨면 무너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 선물은 조금 부족해요. 선물은 아래쪽에 있어요. 자, 얘가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예. 구조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반드시 거길 간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라갈 때 현물이랑 선물이랑 구조가 달라요. 왜냐면 그 종가가 내린 날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날 보이세요? 요거 A. 요날 현물은 저가를 지켰어. 근데 선물은 깼단 말이에요. 네? 선물은 깨졌다고. 그래서 선물로 봤을 때 바닥이 여기에요. 여기. 근데 얘가 13일이에요. 예? 얘가 13일이라고. 바닥인데 얘가 13일이에요. 13일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가 목표인데 이게 현물로 따졌을 때 385예요. 그래서 저는 일봉이 저가를 깨기 시작하면 385 라인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 385. 근데 저가 지키면 무시하세요. 네? 저가를 깨면 일봉이 저가를 깨면 385 라인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아래쪽에 있잖아요. 얘가 위로 올라가면 여길 가는 거예요. 여기. 응? 여길 가는 거라고. 예, 거래량이 올라가는 순간 볼벤 20 하단선까지는 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거래량을 줄이겠죠. 거래량이 늘면 폭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거래량을 늘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고. 자, 그러면 여기가 타겟이란 말이에요. 여기 385. 자, 요날 개인이 얼마 샀냐? 5천억 샀어요. 5천억. 5468 매수했습니다. 요날 산 거 없어요. 자, 이날 얼마 샀냐? 4127 샀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3795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요날 다시 매수를 했어요. 얼마를 샀냐? 4829를 샀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됐냐? 팔았어요. 5881 팔았어요. 그 다음에 요날 다시 얼마를 샀냐? 1조 5천억을 샀습니다. 샀어요. 사기만 하면 올려주잖아요. 사기만 하면 올려주고. 그 다음날 진짜 급등이 왔어요. 그래서 개인이 5779를 팔았습니다. 근데 요 날이 특징인 거예요. 대부분 다 팔아줬거든요.
대부분 매수하면 매수에 준하는 것만큼 팔아줬는데 여기 1조 5천억 샀는데 5,700원밖에 안 팔아줬어. 그래서 잔고가 1조 남았어요. 못 팔고. 근데 요날 이제 재미 봤잖아요. 또 산 거지. 1조를 샀어요. 예. 그럼 잔고가 2조잖아. 여기 1조에 여기 1조. 그리고 요날 산 거 5,500억. 이렇게 해서 2.5조가 잔고예요. 그 오늘 팔아주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 반대로 또 줬어. 그 얼마 줬어요? 1조를 또 줬어요. 1조. 그래서 1조를 더 줬으니까 3.5조가 잔고예요. 자, 385 위에 매수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에요. 3.5조. 예. 지금 우리 3,500, 4,000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아. 3,500도 가고 4,000도 가는데 그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 예?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떠드는 거는 3,500도 갈 거고 4,000도 갈 거고 뭐 5,000도 갈 건데 그게 개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개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하고 있다고. 나머지는 안 산다고. 기관은 다 팔고. 오늘은 외국인도 팔았어요. 응? 오늘은 외국인도 팔았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만 매수는 개인만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385까지는 비어있다고 생각합니다. 385까지는 비어있다. 자, 여기 뭐 계속 상단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어야 하락을 얘기하죠. 얘가 안 죽고 계속 버텨. 지금은 하락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락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가만 길어지고 종가만 하락해도 무너져요. 종가가 얼마예요? 종가가 405예요. 405. 그러니까 여기서 10%를 내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10%를 내리면 무너진다. 얘는 종가가 얼마지? 종가가 얘도 405예요. 그러니까 10% 내리면 무너지는 거라고. 상방이 끝나는 거야. 10%를 딱 내리면 상방이 끝나는 거. 아까 지금 409까지 갔었죠. 그러면 거기서 4%만 더 내리면 상승이 끝나는 거였어. 와. 근데 그걸 안 주려고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내일은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전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가능성은 10%니까 한번 해볼만 하죠. 오늘도 10% 뺐잖아요. 장중에 2% 뺐으니까 어쨌든 내일 어떻게 시도하는지는 한번 보자고요. 자, 레버리지는 오늘 저가 찍히면 사고 아니면 포기. 아니 뭐 가격적으로 뭐 메리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올라가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그딴 거 의미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내일 내리면 좋겠어요. 내일 내리면 어쨌든 부러져 있기 때문에 고포스는 처참하죠. 처참합니다. 저가만 지키면 계속 매수할 수 있는데 저가를 죽어도 안 지키죠. 죽어도 안 지킵니다. 와, 지금 앞에 뽕 봤는데 악랄하네요. 악랄해. 안 떨어지려고 악랄하게 만들어 놨네요. 뽕 자체를. 다시 지수 보여드릴게요. 앞봉을 봐야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되면 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하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방어를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과열 자리예요. 과열 자리에 하단선이 있는 거예요. 볼펜보다도 더 높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을 쓰고 막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최대한 내려야 돼요. 내일 최대한 내려야 된다고. 그래야 상승의 힘을 좀 죽일 수 있습니다. 상승의 힘을 죽이려면 내일 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내일이 어쨌든 다음 주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칠 거예요. 내일 오르면 상승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 내일 이제 내리거나 아니면 얘가 종가가 하락하는 상황까지 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10호가 내리는 상황이 오면 봉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근데 봉을 뒤집을지 안 뒤집을지는 지켜봐야죠. 오늘은 와 진짜 저가가 409까지 내려와서 409.86까지 내려와서 어쨌든 주봉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반등하는 바람에 좋은 기회가 많이 날아갔어. 그래서 내일은 오늘 저가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 거의 6포예요. 6포. 거의 6포를 깨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리죠. 그래서 내일 오늘 저가 지키면 사시고, 오늘 저가를 깨면 이제 주봉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봉이 미쳐 있죠. 봉이 미쳐 있어요.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이 상황에서 봉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죠. 자, 보세요. 개인은 1조 377억을 샀고, 외국인은 6,892억, 기관이 3,196억을 팔았습니다. 선물은 3,032억을 팔았어요. 지금 재미있는 내용은 외국인이 콜만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긴 사요. 그러니까 그 콜질만 하는 게 아니죠. 풋질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1조. 지금 이틀 연속 1조죠? 어제도 1조, 오늘도 1조, 계속 사요. 3일 전에는 1조 5천억을 샀죠? 잘 보면 거의 3일 연속 1조를 산 거예요. 왜? 1.5조 산 거를 1조 5천억만 팔았으니까 1조예요. 그래서 3일 연장, 4일 동안에 3조를 쓸어 담았어요. 자, 385 위에서는 매수는 개인만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꼭 감안을 하세요. 자, 이게 이번 달 누계인데 이제 3조 5천억 남았어요. 3조 5천억 남았어요. 3조 5천억. 네. 그리고 개인은 3조 6천억에서 이제 1876억 남았습니다. 3.4조 원 정도를 다 내다 다 사들였어요. 그것도 6월 13일 만기일 이후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개인을 매도시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선물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주식을 다 개인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은 그걸 좋다고 받아가지고, 대세 상승이라고 하니까 좋다고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금액이 3조 원이 넘어섰어요. 자, 3.4조 원을 샀습니다. 외국인 한 8천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2조 3천억을 팔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3,500도 가고, 4,000도 가고, 5,000도 가고, 6,000도 가고, 그죠? 계속 바람 불어주면서 현물을 계속 주고 있어요. 너 가져. 이러고. 지수가 오르니까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 담는 거예요. 계속 담고 있다.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주식을 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자기네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주식을 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외국인은 분기봉 기준으로도 그렇고 6개월봉 기준으로 그렇고 절대 매수가 아니에요. 자, 올해 10조, 11조? 11조 매도예요. 올해 들어서 11조 매도고, 그 다음에 4월부터도 5조 매도예요. 보이시죠? 5조 매도예요. 그러니까 5조를 매도한 봉이 장대양봉이에요. 정작 개인은 매수예요. 지금 매수라고요. 매도가 아니야. 개인 매도가 아니야. 매수야. 지금 분기봉에서 매수했어. 근데 매수한 봉이 장대양봉이라고. 이 장대양봉이 과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거라고요. 장대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라는 건 알고 있었어. 네? 구조적으로는 가능했다고요. 근데 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왜? 외국인이 매수로 바뀔 확률이 없어서 그래요. 응? 외국인이 매수로 바뀔 확률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죠. 이건 도저히 들 수 없어. 지금의 구조로는 이 봉을 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판단을 먼저 했어요. 자, 보세요.
분기봉을 보시면, 분기봉을 보시면, 이거 현재를 보여드릴게요. 현재를 보시면, 이게 제일 높잖아요. 고가도 이게 제일 높아. 그러니까 이 고가를 넘어도 돼요. 이 고가를 넘어도 된다고요. 구조적으로는. 그 다음에 종가도 지금이 제일 높죠. 지금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종가 위로 올라가도 된다고요. 384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투심상 그런 거예요. 투심상. 근데 보시면 상단선이 다 막고 있었어. 보세요. 상단선이 싹 다 막고 있었다고.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포기한 거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포기를 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돈을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로 바뀔 확률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은 계속 그대로 매도인데 복만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매수를 하든가 바닥에서 매수를 쭉 했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폼을 잡았나 보다라고 해석을 했을 텐데 이거는 그런 게 일치 없이 복만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 아래 위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의 봉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 아무 상관없는 봉이 지금 공간이 완전히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 9 해가지고 9월달 종가가 6월달 종가보다 낮아지면 하락 시작이에요. 하락 시작. 상승 추세가 연장되는 게 아니라 상승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꽤 길어요. 하락 시간이 꽤 깁니다. 지금 상승이 몇 분기 동안 왔는지 아세요? 그걸 알고 보셔야 돼. 여기서부터 온 거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예요, 지금이. 상승이 시작하고 11번째 주기입니다. 11번째예요. 근데 여기가 상승의 시작이겠어요? 11번째 상승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4월 달부터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가 드디어 시작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상승이 시작된 게 여기에요. 1, 2, 3, 4, 5. 5분기만 올랐다고. 5분기. 코로나 때 5분기 올랐어요. 5분기 올라가고 끝났어. 그리고 1, 2, 3, 4, 5분기 내렸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분기 오르고 5분기 내린 거야. 상승장 5분기, 하락장 5분기.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상승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까지 올랐다고요. 11번째까지 올랐다고.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끝자리라고요. 끝자리. 11번째라고. 여기가 11번째. 여기는 5번에 끝났어요. 코로나 때는 5번 오르고 끝났다고. 분기가 5번, 15개월 오르고 끝났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몇 개월인지를 보세요. 11개월, 33개월 올랐다. 근데 33개월 오른 봉을 보고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건 본인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하락의 초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락의 초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승의 끝자락에서 하락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상승이. 하락의 초입에 들어가려면 음봉으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기봉이 음봉으로 죽어야지. 그러면 하락의 초입으로 들어간 거지. 근데 지금은 장대양봉으로 버텼기 때문에 하락의 초입에 있지만 상승이 안 끝난 거죠. 자, 여기서 하락이 시작되면 이게 지금 몇 개월짜리예요. 저가 여기서 만약에 여긴 깨졌어요. 저가가. 저가가 깨져서 저가는 이미 하락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종가가 들어가야 돼. 종가. 다음 분기에서 종가가 들어가면 여기만 안 오르면 돼요. 여기 내년 2분기. 아니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만
종가가 내리면 이제 내년까지는 하락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기로는 9월달 종가랑 12월달 종가가 이제 내릴 수 있느냐만 남은 거예요. 네. 9월 종가, 12월 종가가 내릴 수 있느냐. 지금 상승세를 타서 상승장이 시작됐다가 아니라 상승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세가 폭발한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 지점이 아니라 끝자리라고요. 끝자리. 왜? 제일 높잖아. 네? 제일 높다고요. 시작은 이렇게 낮아야지. 네? 시작은 이렇게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상승하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는 낮다고요. 낮은 자리에서 상승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낮은 자리가 아니라 겁나게 높은 자리라고. 근데 지금 이봉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다들 이봉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시세가 폭발한 거예요. 자, 남은 시간은 이 거래일이에요. 이 거래일. 윗꼬리를 못 그리면 다음 분기에 고가를 넘을 확률도 충분히 있어요. 네? 윗꼬리를 못 그리면 다음 분기 7월 달에도 고가를 넘길 확률은 남아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승 안 끝났다 라고 했을 때 동의해야죠. 네? 동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끝났는데 끝났다라고 우길 수는 없다고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자, 이게 지금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현재까지,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지금 개인 얼마 남았냐? 1조 6천억 남았어요. 매도가 1조 6천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 1조 6천억 매도해가지고 지금 증시가 얼마 올라간 거예요? 400을 넘어간 거지. 그리고 외국인은, 아니구나. 1조가 아니라 5천억 남았어요. 5천억. 반년 동안에 개인은 5천억밖에 매도 안 했는데 증시는 100%가 올랐다. 예? 외국인은 지금 11조 3천억의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증시는 펄펄 날아요. 그러면 이게 연봉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다음 6개월 봉이 있잖아. 6개월 봉이 끝나고 다음 6개월 봉이 양봉으로 그리려면 이 앞에 걸 털어야 돼. 그러면 외국인은 앞으로 얼마를 사야 돼요? 11조 3천억을 사야 돼요. 이거 싹 다 털어야 돼요. 작년에 못 보셨어요? 작년에 봤잖아. 네? 작년에 경험 안 해보셨냐고. 작년에 26조 산 거 다 털었잖아요. 응? 작년에 추락하려고 26조 다 털고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네. 자, 여기 보시면요. 네. 자, 외국인이, 여기 보세요. 매수 시작해서 얼마까지 갔어? 26조까지 갔어. 26조. 7월 11일에 26조를 찍었다고. 네, 여기 7월 11일 26조 찍었잖아요. 네? 근데 26조를 찍었는데 지수를 빼야 돼. 지수를 빼야 되니까 매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줄였어요? 1.2조까지 줄였어요. 그럼 지금 똑같은 얘기죠? 지금 11조잖아. 그럼 얘를 매수로 돌려야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조 원 이상 사야 된다고. 외국인이 앞으로 10조 원 이상을 사야 지금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지. 예? 여기서 외국인이 매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외국인은 4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매수했냐? 없을걸요? 예? 2조? 4월 11일부터 4월 10일 바닥부터 얼마 샀을까요? 지금 엄청 많이 샀을까요? 얼마를 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샀을까? 응? 얼마를 샀을까요? 3조에 3조. 지금 3조 들고 있다고. 네? 바닥부터 지금까지 3조 원이요. 개인이 4조 4천억 매도고, 네.
외국인은 3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3조를 털면 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3조를 털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번 달에 3조 5천억을 샀어요. 지금 360에서 415까지 45, 55포인트? 55포인트 올리는데 3조 5천억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물량 줄이면 3조 5천억을 딱 빼면 360까지는 공터가 되는 거예요. 공터. 6월 달에 지금 개인 1851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잘못하면 매수로 돌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매수로 돌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385 위로는 어쨌든 개인의 매도는 없고 매수만 있기 때문에 지금 봉은 뭐 449.04를 가지 않는 이상은 385까지는 일단 회귀한다고 보는 거예요. 투자한 게 없어. 그 위로는 한 푼도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 생기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돌아오는 과정의 문제. 첫 번째는 일봉이 저가를 깨야 돼. 특히 내일. 네? 내일 저가 깨야 됩니다. 내일 저가 깨면, 내일은 저가를 깨면 405까지. 405까지 한번 노려보는 거죠. 응? 내일은 405까지 노려본다. 저가를 깨면, 저가 못 깨면 사세요. 저가 못 깨면 사시라고. 저가를 깨지도 못했는데 하락이라고 얘기해봐야 누가 믿겠어요. 근데 저가를 깨면 405가 타겟이에요. 근데 405가 어떤 숫자인지를 한번 보세요. 405가 뭘까?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405가 뭐냐면 요 갭이야, 갭. 이 종가가 얼마예요? 404.3이고 고가가 405.25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깨면 저 갭을 메운다고. 응? 오늘 저가를 깨면 이 갭을 메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하락을 시도한다고 해도요. 갭하락이 크게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봉의 구조로 보면 지금 보세요. 얘가 월, 화, 수, 목이잖아요. 월, 화, 수, 목이고 얘가 금이야. 이게 금요일 맞나? 잠깐만요. 얘가 6월 20 금이고 얘가 월요일이고 얘가 화요일이고 얘가 수요일이고 얘가 목요일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갭을 메우는 거죠. 요 갭. 요 갭을 메우는데 요 갭을 메우면 종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갭을 메우면 얘가 타겟이라고. 그래서 이 저가를 깨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요 갭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갭 하락이 한 이 정도 오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올 거면 왜? 얘를 벗어나면 갭이 생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아래 꼬리 안에서만 하락하면 갭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일 마무리 해주면 그러면 지난 월요일가의 그 상승 갭은 사라지는 거고 주봉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대치는 있다. 근데 그건 저가를 깼을 때의 얘기다. 저가를 지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만약에 저기까지 내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월봉 마감, 분기봉 마감, 6개월봉 마감이 되겠죠. 근데 내일도 개인이 매수해. 그럼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내일도 개인이 매수하면 판이 뒤집히는 거라고. 왜 뒤집히냐면 누적이 매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 월봉의 누적이 매수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건 3.5조밖에 안 돼요. 매도는 2.4조 정도 들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2.4조에 현물 매수 3.5조. 그럼 합쳐보세요. 그러면 1조 1천억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상방에다 투자한 돈이 1.1조밖에 없다고. 왜? 선물 매도를 2.4조를 이미 끌어왔기 때문에 이걸 둘이 붙여보면 상방에다 투자한 돈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만기일 이후에는 오히려 개인이 가장 많은 돈을 상방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일 한번 기대해 본다. 내일 기대해 본다. 가장 좋은 건 주봉이 하락하는 거예요. 저는 주봉이 하락하면 일단 하락 시작됐다고 봅니다. 주봉이 하락을 해서 마감한다. 404 언더에서 끝나면 저는 하락은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하락은 시작된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다음 주에 이주봉의 이격을 해소하는 거죠. 이격이 해소되는 자리가 385 있습니다. 그 385가 만기일 다음 날의 저가예요. 만기일 다음 날의 저가고 그 날짜부터 개인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면 개인이 다 뒤지는 거야. 그죠? 왜? 그날부터 오늘까지 싹 다 매수한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385에 오면 싹 다 물리는 거예요. 3조 원이. 3.5조 원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일 오늘 저가 깨야 된다는 거. 내일 저가 지키면 사라는 거. 네? 상방 보시는 분은 내일 오늘 저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딱 보고 지킨다 그러면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깬다 그러면 발 빼야죠. 하방을 보시는 분은 내일 오늘 고가를 지키면 들어갈 수 있고 저가를 깨면 홀딩하는 거죠. 왜? 404까지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404까지. 예, 그렇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만들어진 갭 얘기를 죽어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 그 갭 다 메꿔야 된다고 막 듣고 있는데 답답해요. 왜 저걸 다 메꿔야 돼. 예, 근데 다 메꾸더라고. 예. 그걸 다 메꿔요, 또. 예. 자, 그러면, 예. 코스피 200 지수? 여기 갭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갭이 있어요. 여긴 갭이 없지만, 여긴 갭이 있다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갭들이 있어요. 예. 갭이 있습니다. 여기 갭이 있고, 일봉은 갭 어마무시하죠? 예. 일봉은 갭 많아요. 상승하면서 만든 갭이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하락을 시작하면 메꿀 갭이 꽤 있습니다. 여기 갭 봐요, 여기. 요 갭이 제일 무서운 거지. 쭈루루룩 이 갭을 메꿔야 돼요. 이 갭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여기에요. 362까지 갭이 있어요. 응? 362까지 갭이 있다고. 그 아래도 갭이 있긴 있는데 그 아래 갭은 좀 허접하고 진짜 갭은 여기에요. 근데 요게 6월 2일부터 만들어진 갭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3.5조라고. 3.5조. 예? 3.5조. 요 돈이 떨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다 없어지면 하방은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이 돈이 계속 버티면 답이 없는 거죠. 자, 선물은 2.2조예요. 2.2조. 2.4조가 아니라. 그럼 차익이 얼마다? 3.5조 빼기 2.2조니까 1.3조가 상방에 투자한 돈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내일 주봉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자예요. 응? 내일 주봉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자. 여기서 하락할 생각 있으면 10% 빼야 돼요. 10%. 네? 10%를 빼야 이거 하락할 생각이 있는 거다라고 제가 주장할 거예요. 근데 10% 안 빼면 다음 주에 다시 봐야죠. 네, 다음 주에 다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재수가 좋아서 내일 10%를 빼고 다음 주 월요일도 뭐 하락해가지고 윗골을 잔뜩 달면 그때는 조금 더 하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흐름은 449.04를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다. 네? 449.04를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 449.04 코스피 지수로 3316점 땡땡. 예. 여기를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를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못 가면 상방은 없는 거죠. 예? 상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들려주는 거는 블록딜이에요. 근데 저는 블록딜을 어떻게 한 건지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도 해석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전달도 못해요. 자, 요 설명만 마저 해드리고 끝낼게요.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통합해서 끝낼게요. 뭐 저기 별도로 구분 안 하고 이걸로만 할게요. 자, 보세요. 얘가 고점이에요. 얘가 2021년 1월 얘가 고점입니다. 얘는 아직 쌍봉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고점 아래에 있는 기준선 26 얘죠. 322.66. 예. 근데
얘가 고점이라면 얘는 여기를 뚫는다고요. 응? 후행 스팬은 여기를 뚫는다고. 얘가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후행 스팬을, 아니, 기준선 26을 뚫어요. 근데 얘가 고점이 아니야. 그럼 얘는 이걸 뚫고 가요. 응? 얘는 이걸 뚫고 간다고. 이게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후행 스팬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449를 넘어버리면 얘는 고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뚫을 수 있다고요.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22.66을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얘가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다시 가면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여길 다시 가면 된다고. 여길 가든 여길 가든 여길 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점을 못 만들어. 그럼 얘가 고점이잖아요. 그럼 얘는 쳐박아야 된다고. 아무리 올라가도 쳐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9.04를 가거나 322.66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회귀하는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얘가 고점이죠. 응? 얘가 고점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쫙 흘러갔어. 그래서 이제 후행 스팬이 드디어 고점 부근에 왔어요. 데드내잖아요. 응? 데드내잖아요. 이 데드를 왜 냈겠어요? 얘가 고점이기 때문에 낸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데드를 냈다고. 그리고 데드 내고 그 다음에 골드 내고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 얘가 고점이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고점을 아직 경신 못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고점 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도 그러면 이게 449.04를 못 가면 죽는 거구나 라는 걸 딱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방으로 가려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449.04로 밀고 가야 돼. 왜? 거길 가야 322.66으로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방의 입장에서는 449.04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를 하거나 말거나 매도를 하거나 말거나, 그죠? 거길 일단 가가지고 거길 찍어놔야 이제 안 내리고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자, 이거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 7월 10일까지 400을 넘어야 된다고. 진짜 넘었어요, 이거를. 저는 이거를 넘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봉이 이렇게 가? 어떻게 봉이 이렇게 가냐고요. 이 벽을 넘어요. 그래서 242평선이 위로 돌았어요, 지금. 242평선이 위로 돌았다. 이건 진짜 제가 봐도 기가 차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석 올렸더니 이제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죠. 자,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똑같은 봉이 주봉에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봉이 주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최고점을 넘어야 돼. 일봉이랑 똑같은 환경이에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상승할 때 그 봉이잖아요. 이게 코로나 상승할 때 봉이라고. 근데 이게 바닥이 아니라고. 위에 449 찍을 때 그 위치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야 된다고. 이렇게 넘어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승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꺾인다고. 이렇게 꺾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449를 넘지 않는 이상은 449를요. 그걸 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일봉이랑 거꾸로 되는 거죠. 일봉은 242평선이 위로 꺾이는데 주봉은 아래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449.04를 가야만 되는 거예요. 449.04를 못 가면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평선도 똑같고, 예. 그게 일목으로 봐도 똑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돈만 보면 어쨌든 385 위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한테 물량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라서, 예. 눈치는 좀 계속 봐야죠. 막판에 선물을 더 샀군요. 7천억 매도해서 2천억대로 줄었어요. 얍삽하다. 자, 이제 내일 주봉 마감 잘 보세요. 주봉 마감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저가 지키면 하방은 없는 거예요. 내일 저가 지키면 하방은 없어요. 왜? 내일 저가 지키면 어차피 주봉이 하락할 수가 없어요. 하락하려면 내일 일봉의 저가를 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일 종가를 잘 확인하세요. 내일 종가가 만약에 내리지 못하면, 내일 종가가 내리지 못하면 주봉은 양봉으로 끝나고 월봉에도 아래 윗꼬리가 거의 없는 봉으로 월봉 거래일이 딱 하루만 남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상승으로 마감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